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인사드릴 때는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정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면 저번 주에 안 좋을수록 기본기에 충실해서 우리가 주식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기다렸더니 당연히 좋은 소식에 시장은 급반등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시장이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기를 익혀서 주식은 정말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다가가시는 거는 항상 올라간 종목, 이슈가 뜨거운 종목에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분들이 더더욱 어려움을 처하는 거고 이 주식이라는 건 쉬운 부분은 내려온 종목은 정말 내가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으고 그 시세를 기다린다면 그에 맞게 좋은 소식에 오늘같이 큰 반등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이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70개 국가에는 관세 25% 부과 또는 40% 부과 이런 부분들을 유예해서 90일 동안 협의안을 좀 도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10%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25%의 관세는 90일 동안은 압박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일 동안 물론 단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유예를 시킨 와중에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악재는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소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악재가 어느 정도 물론 90일 지난 시점에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관세 압박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셨다면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이렇게 회복하는 시세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2월 말 고점 있죠. 거기서부터 지금 내려온 수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반등으로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시일이 쌓이고 추세 흐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목들은 주도 업종의 종목이 생겨나고 또 급등하는 시세를 보이게 됩니다. 주식이 절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올라갈 때는 정말 끝도 모르게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에 있었던 실적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운영 매매는 순환 매매, 빌드업 매매라고 하는데 주도 업종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증시죠. 그런데 오늘 같은 증시 상승에는 순환매 따위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지수 상승에 그냥 또 대부분 종목들이 다 같이 이끌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수 반등에서 소외가 될 수가 없죠. 웬만해서는. 소외된 건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대다수 오늘 안 좋았어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하락 종목이 140 종목 정도가 됐고 그다음 상승 종목이 한 2,500개 종목이 됐는데 그중에 140개 정도가 그러니까 어제 강세였던 종목이 오늘은 좀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던 종목일수록 많이 올라오는 그거는 정말 단순한 주식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다 크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고 안 좋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기가 뭐예요? 많이 내려온 종목을 사는 게 기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틀을 벗어나지 않고 유지만 하고 모았다면 오늘 반등에 충분히 또 수익 구간 그려지거나 아니면 회복을 크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 업종보다는 저는 이제 순환 매매를 쓰기보다는 그냥 증시 전체 전반적으로 내려왔고 거기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포성 기법인데 정말 이번 하락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만큼 주식 종목들이 대부분 쓸려 내려오면서 하락 구간에서 거포성 기법에 합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저 좋은 시세를 보이는 건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였나요? 상한가 기록됐죠. 제가 이 주식 사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포성 기법에서 넥스틸이라는 종목 그 전에 오름 테라피틱으로 25%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넥스틸 역시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좋다. 아직 알래스카 관련 LNG 테마가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좋은 접근 방향성을 제시해드렸는데 어제 보기 좋게 상한가 기록되고 오늘은 이 종목이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강세였던 건 오늘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지 소외가 하루쯤은 되는 거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시세가 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겉보선 기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2월에 그때 당시 이제 부자들의 숨은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네이버와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검증받은 네이버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는 정말 최고로 꼽는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하나, 뭐 물론 삼성전자가 있고 더 수많은 좋은 회사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네이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사가 픽을 했고 키웠던 크라우드웍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회사일까요? 저는 중소기업 치고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게 왔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미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월에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20% 정도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좋았는데 그 뒤에 3월 시장은 대다수가 종목들이 많이 미끄러졌죠. 거기다가 특히 IT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장에서는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시세 한번 볼까요? 네, 물론 처음 양봉이 떴을 때는 상한가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날 점상한가. 그러니까 점상한가가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호가창에 매도하는 물량과 매수하겠다는 물량이 제일 높은 가격, 당일 고가에서 거래가 처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점상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상한가를 무려 2번이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물론 급등을 했지만 어제도 약세했던 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14% 상승으로 제 추천가 대비해서는 아마 한 80% 정도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최근 저점 대비해서는 뭐 이미 100%가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라왔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와 연관관계.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우리가 기본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렇게 시장이 테마주 형식으로 정책주 쪽으로 엮인다면 이러한 종목이 엮여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대표가 IT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대표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IT 강국위원회 정책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모두 밀고 있는 게 당연히 AI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쪽에 국부펀드 50조 원 규모를 결성해서 더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서 최근에 강한 시세 분출을 한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닦아서 좋은 회사를 많이 알아둘수록 이런 정책주, 테마주로 편입되는 종목이 강한 시세 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락장과 별개로 크라우드웍스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시세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말 잘 담아두신 분들은 큰 수익이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니까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후 성장 전망성이 더 좋은 그런 회사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3A 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어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죠. 아침 8시 10분 정도에 한선호의 선제타격이라는 방송을 이제 방송 안에 프로그램을 해서 저만의 이제 제가 보는 업종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제 3A 로직스예요. 그 방송 대본을 준비할 때는 보통 그 전날 하기 때문에 사실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사실은 어제 아침 방송을 했거든요. 그에 맞게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비교적 좋지 못했죠. 그렇지만 3A 로직스는 어제도 괜찮은 흐름을 유지했고요. 상승 뒤에 조금은 밀려서 마감되었지만 어제 나스닥 증시가 12%가 상승되었죠. 주가 지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에 맞게 오늘 3A 로직스는 장 출발에 물론 점상한가는 아니에요. 아까 크라우드웍스는 상한가에서 처음에 거래가 된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넣어놨다면 아침 아웃 땡 치자마자 갑자기 플러스 13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격을 조금 유지는 못했고요. 당연히 조금은 내려오면서 또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약간은 밑꼬리를 달면서 회복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을 좀 높게 봤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낙폭과대는 어디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연 반도체 2차 전지 두 가지 업종이 가장 낙폭과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란 뭐예요? 시장이 많이 내려왔고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오늘 어땠나요? 장 초반에 물론 프리마켓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일반 8시부터 9시까지 거래되는 게 있죠. 거기에서 한 주, 두 주 가지고 상한가에서 거래가 잠깐 되면 차트에 그게 상한가로 찍힙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데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 풀 음봉으로 마감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하이닉스가 30% 구간에서 출발을 한 건 맞지만 그 뒤로 내려와서 아마 제 기억에 11% 정도에서 상승 출발하고 뭐 13%도 올라가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에 맞게 3A 로직스 역시 오늘 13% 정도 상승 출발하고 종가 마감은 7%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거 제가 TLB를 2번 언급드리고 처음에 70% 그리고 40%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뭐 처음에는 물론 CXL 관련 종목으로 제가 TLB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그 뒤에 GTC 2025를 했죠. 엔비디아 주체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뜨겁게 달아올랐던 건 반도체 관련해서 소캠이에요. 그 소캠이 HBM 뒤를 이을 정말 혁명적인 기술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그때 당시 시세가 나오고 이게 단발성 재료일 것이냐? 아니죠. 아직은 소캠이 더 기술 개발을 하고 접목을 시키고 거기다가 앞으로 AI 가속기 새로운 신제품에도 소캠을 탑재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기술력이 저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재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TLB 이후로 제가 3A 로직스를 말씀드린 건 이건 소캠 관련주로 시장에서 딱 2종목 정도가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LB 아니면 3A 로직스 이 2종목 중에 어제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낙폭과대 종목 업종이 어디냐를 보고 그 안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많죠. AG, 뭐 온디바이스 AI, 그다음 뭐 HBM, 그리고 뭐 광반도체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소캠 관련 종목들은 저는 시세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어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공개 방송 때도. 네,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역시 어제 한선호의 선제 타격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밌죠. 예전에 제가 타방송에서 근무할 때도 참 많이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 아마 이 회사가 그 이력이 있어요. 카카오 쪽이랑 업무 협약했던 이력이 있어서 앞으로 카카오 AI가 나온다라면 그에 관련된 종목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반쯤에 이 종목으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거둬왔는데 그 뒤로 시장에서 엮였던 재료는 한동훈 관련 정책주.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 대표가 미는 정책이 있고 또는 이 대표 혼자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민 정책, 앞으로 외국인들을 더 받으면서 앞으로 더 인재 양성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민청 설립을 하고 그에 관련돼서 이슈가 불어오는 게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기 대선 6월 3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주를 안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맥주보다는 지금부터 대선까지 우리가 지켜본다라면 당연히 정책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어서 어제 말씀드리고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 출발을 4% 정도 시가에서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11% 정도가 급등을 하면서 15%까지 정확하게 찍고 그리고 난 뒤에는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수치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최근에 어디 가격에서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어제 가격 부근은 이미 고가를 형성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들어가자마자 10%인데 사실 나쁘지 않은 수치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걸 매도 대응을 해야지 이 종목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금 20%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냐 이런 구분은 차트에 다 남아있거든요. 최근에 저점이 얼마예요? 3,700원 정도부터 올라온 거예요. 꽤나 많이 올라온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까지도 정확하게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접근했다라면 오늘은 강한 시세는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여당 쪽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여당 경선 레이스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 3일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5월 3일 그때 이제 여당 쪽 대표가 워낙 많아요. 원래 제가 어제까지 봤을 때 15명이었는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20명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고 누가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확정되고 아는 사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다라면 주식이 다 결과론적인 거 뉴스 나온 것만 보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뭐냐면 미래에 불확정적인 게 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의 베팅을 해둔 사람이 진짜 될 때 그때 맞게 시세를 강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급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결과에 여러분들 귀에 들은 걸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조금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 스토리가 그려질 수 있는 거를 내가 다가가고 그에 맞게 베팅을 한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당 쪽 관련 경성 레이스까지 한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대표들의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취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에서 또 그때 당시 이제 며칠 전이죠. 시장이 너무 불안했고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눈만 뜨면 나스닥 선물지수는 마이너스 5%에 출발하고 장 열리면은 물론 근데 저는 이때 조금 시장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약간 체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빠지고 관세에 악재에 빠지는 건 맞는데 3일 전쯤인가 아마 나스닥에서 오보로 나왔던 얘기가 오늘 진카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90일 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고 미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3%, 4%까지. 근데 그 뒤에 오보라는 판명에 다시 내려오면서 더 실망 매물을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가라는 거는 정말 냉정하고 차갑고 심약하고 이 시세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시세와 내가 듣는 걸로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털렸을 거예요. 털렸다라는 게 내려가는 구간에 더 내려가고 못 올라올 것 같은 그 불안감에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들은 걸로 그게 오보였든 뭐였든 시장이 반응했던 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시장이 그게 오보였을지언정 엄청난 급등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악재에 수렴하고는 있지만 호재가 이 정도 나왔을 땐 엄청난 급반등을 주고 반등을 하는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며칠 뒤에 어제 나오면서 정말 유예를 한다라는 발표에 10%가 급등을 한 거니까요. 그에 맞게 여러분들도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듣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슈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월요일 날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하고 조기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고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겹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 저는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당 쪽에서는 김문수 대표가 조금은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죠. 그분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고 예전의 정책들을 보아하니 한중 해저터널 그리고 GTX 노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우원개발이라는 종목 그리고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북 관련해서도 이슈를 많이 만드는 또 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가지가 겹친다라고 봤을 때는 우원개발의 시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그에 맞게 화요일 날 조금 다소 불안했던 시장에서 시가는 처음 출발했던 가격은 그렇게 높게 출발은 안 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마 2, 3% 정도 상승 출발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당일날 27%까지 급등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높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던 종목이 우원개발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책주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밀렸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이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라고 다 이쪽 종목만 넣어두신 분들은 오늘 반등장에 조금은 또 소외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원개발은 오늘 잘 올라왔지만 나머지 조금 밀려난 종목들도 좀 많았거든요. 정책주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편입되는 정책주. 그거를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서 더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하고 말할 거예요. 그래야 당연히 표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공약을 하게 될 텐데 그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빠르게 취합해서 다가가야 주식은 항상 이 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때때묵은 일자리 관련주 저출산 물론 좋아요. 근데 이미 움직였잖아요. 걔네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간다가 아니라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금은 내려오면 공략하는 게 맞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정책을 우리가 다가가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슷합니다. 크라우드웍스랑 IT 강국위원회에 관련돼서 그에 맞는 IT 소프트웨어 업체로 최근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 종목을 조금 많이 모아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과 너무나도 기분 좋게 최근에 모으고 상당히 안 좋은 시장에서도 정책주로 엮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 보시면 계속 우하향을 하고 뭐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 마음 AI, 그다음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제 하락을 했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세 종목 모두가 IT 소프트웨어 강국위원회 그 IT 정책주로 엮이면서 그렇게 시세 몰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목이 이 회사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엮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보유한 종목인데 손실이 나고 있다라면 덥석 파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지금 나오는 대표들이 정책으로 밀 수도 있는 업종이겠구나. 그런 걸 구분해서 보신다면 더 모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앞으로 나올 얘기에 한번 접목시켜서 내가 미리 생각을 해본다.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주식 투자라는 거지. 주식은 절대 듣고 나서 그럼 IT 강국위원회 뭐 IT 관련해서 지금 정책주가 좋다고 이스트 소프트를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나오는 거를 다시 우리가 찾아서 그쪽으로 매매해 나가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넥스틸이라는 종목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차트 그림이 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잘해야 그 뒤에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내가 이슈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알래스카 관련해서 LNG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어. 3월 중에 강세를 보일 때 알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고 그리고 난 뒤에 내려올 때 거푸손 기법을 활용해서 저가 라인에서 산다라면 정말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주식이 여러분들 내려간다라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형성하면 색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종목을 공략을 잘하면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 다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종목이 저는 넥스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최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LNG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어제 상한가 분출 그리고 대다수의 LNG 관련 종목들이 관광 관련 종목이죠. 대다수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위쪽 고점에서 거래량이 붙어서 막 올라가는 종목을 하신다라면 손절가를 항상 잡고 하시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에 항상 편입해두고 내려올 때 모아가는 걸 한번 목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오늘 탄소 포집 관련해서 CCUS 관련 이 종목 업종들이 대다수 오늘 새로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한가에 안착된 종목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될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10시 방송에서도 그 종목을 하나 준비했고 오늘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시장의 상승을 더 빠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주식은 내려올 때 기다렸다면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큰 수익을 많이 챙겨놔야 돼요. 그래야 하락장이 오거나 조금 안 가는 시장에서도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내려갈 때만 힘들어하면 올바른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수익 투자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발생된 이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 정말 살펴볼 종목들 많고 들어갈 구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관련 종목들 4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반등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좀 이어지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좋은 회복세를 보이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호였습니다.